다 했죠? 네. 네, 진도는 나왔고요. 네. 혹시 산화환원에서 질문, 문제, 질문. 네. 8번 내신 삼선 8번에 그 화학 방식을 쓰는데 질산은 있는데 질산은 안 써요. 아, 네. 일단 설명할게요. 네. 41페이지의 문제 8번. 질산 은수용액에 마그네슘판을 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났다. 네. 일단 플러스면요 이렇게 됩니다. 네. 질산은이니까 AgNO3.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누구를 집어넣냐면 넣었던 금속은 마그네슘이랍니다. 그래서 M 플러스 Mg. 근데 뭐 상태도 써드리면 AgNO3가 아쿠아스겠죠. 그 다음에 MG는 솔리드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반응을 했더니 그러면 은하고 마그네슘 중에서 누가 반응성이 더 좋아? 마그네슘이 더 좋죠. 네, 그래서 마그네슘이 은 너 나가! 그리고 지가 반응을 하는데 마그네슘이라는 놈이 반응하면 보통 2+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쓰면 NO3가 몇 개 와줘야 되냐면 2개가 와줘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NO3가 2개가 와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쓰냐면 이거 아쿠아스인데 아쿠아스라고 했을 때 이거 잠깐 풀어서 적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얘는 솔리드니까 풀 수 없고요. 요거는 아쿠아스가 풉니다. 그러면 얘가 Mg2 플러스예요. 근데 마그네슘 왜 2 플러스죠? 여러분 주기율표상에서 찾으시면 돼요. 마그네슘이 2가잖아요. 그래놓고 그럼 여기는 NO3가 몇 개가 되는 거야? NO3 마이너스가 2개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2개 맞추기 위해서 얘도 앞에다가 2개인데 얘만 2개일 수도 없으니까 얘도 2개 하면서 요거 쿼드라켓 2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산화된 애가 누구야? 마그네슘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서 전자를 잃어버린 거죠.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산화된 것이고요. 그러면 환원된 애가 있어야 되는데 환원된 애가 질산이 아닙니다. 질산이온이 환원된 게 아니고 누가 환원된 거냐면 은이온이 환원됐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Ag가 몇 개가 생겨야 되면 Ag가 2가 아니고 Ag는 금속이니까 금속이면은 분자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 분자가 안 만들어지죠. 금속은. 네, 그래서 이거 앞에다 이렇게 2라고 써주는 겁니다. EAG 써주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거 이거 뭐 된 거예요? 환원될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풀반응식을 적으면 위에 EAgNO3 플러스 Mg 그랬더니 마그네슘, 질산 마그네슘이고 은, 두 원자 이렇게 생기게 이렇게 적는 게 원래 풀반응식이에요. 풀반응식인데 여기서 좀 깨름직한 애가 누구냐면 질산이 지금 화살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었고 오른쪽에서도 변화가 없었고 지금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봤을 때 변화가 없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없이 가만히 있는 애를 뭐라고 그래? 아무 짓도 안 한 거잖아. 구경꾼 이온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구경꾼 이온을 제외하고 적는 반응식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알자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알자 반응식으로 적어드리면 자, 알자 반응식 갑니다. 알자 반응식은 NO3- 적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적냐? EAG 플러스 거기다가 누구만 집어넣는다? 마그네슘 집어넣었더니 마그네슘이 Mg2 플러스 되고 네, EAG 금속이 생겼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단 말이지. 자, 이거는 누굴 빼서 이렇게 적힌 거야? 질산이온을 빼고 적은 거야. 네, 이런 식을 뭐라고 부른다? 알자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아마 수학가 물어본 거야. 질산은 있었는데 왜 질산은 적지 않고 네, 은하고 마그네슘만 적었어요. 그거는 알자 반응식이에요. 풀 반응식이 아니고요. 됐을까? 네. 구경꾼은 그거는 반응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구경꾼은 반응에 참여한 게 아니고. 근데 여기 있다가 여기 옮겼다는데 뭐라고? 아니 화살표상에서 여기서 표시가 돼 있긴 한데 반응에 참여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렇게 비커사기에서 보면 여기가 AG NO3를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질산은 수용액이었잖아. 그럼 물 속에 AG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을 거거든. 그럼 이때도 아쿠아였으니까 수용액이었어. 그러니까 원래 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네. 원래 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지금 무슨 상태야? 아쿠아였으니까 수용액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뭘 집어넣었다는 거야? 마그네슘 조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잖아. 마그네슘 조각이 딱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그럼 이게 딱 됐을 때 이쪽에서 반응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게 그대로 있을 거고 마그네슘 조각이 막 녹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마그네슘 조각이 녹을 때 여기 이제 누가 달라붙기 시작하냐면 은들이 막 달라붙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은은 달라붙고 누구는 녹아 나오고 마그네슘 조각들이 녹으면서 Mge 플러스로 녹아 나왔는데 이때 끝까지 NO3 마이너스 뭐 했어? 가만히 있는 거죠. 아무 짓도 안 하고. 넌 뭐 했냐? 저는 구경을 전문으로 하는 구경꾼입니다. 그런 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구경꾼은 보통 반응식에서 생략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경꾼은 생략하고 적은 반응식을 알짜 반응식이라고 해요. 나중에 중화 반응에서도 알짜 반응식이 나올 겁니다. 됐네? 또? 네. 자, 그럼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혹시나 또 생기면 또 물어보세요. 네. 풀었죠? 안 풀었군요. 네. 염색하느라고 시간이 없습니다. 자, 네. 계속 올려야지. 그 뒤에 중화 반응은 몇몇 학교가 여기에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빼고 후다닥 넘어가겠습니다. 중화 반응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학교들은 제가 또 나가죠 뭐 나중에. 그래서 오늘은 많이 넘어갑니다. 많이 넘어가서 어디로 갈 거냐면요. 102페이지 가겠습니다. 102페이지를 나가기 앞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118페이지도 한번 봐주세요. 네, 118페이지. 어, 118페이지는 내용을 조금 먼저 할게요. 네. 우리가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제 118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네. 에너지의 이름들. 네. 그래서 뭐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시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먼저 있었어요. 네, 역학적 에너지. 이거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주구장창 계산했잖아요.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뭐와 뭐야? 고등과정에서 약간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막 이상한 용어를 써요. 네, 근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적기도 하지만 익숙한 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가 더 익숙할 거냐면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네, 위치 에너지를 고등과정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물리학 원 과정에서. 근데 앞에서도 나왔을걸?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런 말 안 썼나? 네, 하여튼 네. 위치 에너지 또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렇게 얘기하고 요거 계산 어떻게 하죠? 공식 있는데? 중학교 때는 9.8 mH 뭐 이렇게 배웠을 텐데 네, 고등과정에서 어떻게 쓰냐면 mgh로 써요. 네. G가 평균 9.8이 된 거죠. 9.8 mH로 쓰나 뭐 mgh로 쓰나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속력이 있을 때 에너지인데 2분의 1 mv제곱 뭐 이렇게 하면서 이 v가 속도가 아니고 속력입니다. 속력. 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왜 속도랑 속력을 구별해 주냐면 속력이라는 거는 방향을 따지지 않아요. 뭐만 있으면 돼? 움직이기만 하면 돼.
근데 에너지라는 것도 사실은 방향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네, 에너지가 방향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렇긴 했는데, 네, 또 요새 또 이상한 에너지들이 막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름은 들어봤나? 다크 에너지 막 이런 것들 나오고 막, 네, 아직 모르겠어요. 아, 다크 에너지는 전혀 모릅니다. 몰라서 다크 에너지예요. 네, 저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괜히 영화 같은 데서 다크 에너지 그랬더니 막 이렇게 사악한 어둠의 에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거기서 다크라는 건 언노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깜깜하다. 깜깜한 에너지 그런 뜻이에요. 뭐 여기는 다크 에너지 안 나왔을 거고요. 네, 나오면 여러분들 멈치죠. 네. 과학자들도 모르는데. 네. 그다음 뭐 열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요거랑 요걸 좀 구별하셔야 돼요. 열 에너지하고 뭐하고 좀 구별하셔야 돼요. 빛 에너지를 좀 구별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밝잖아요. 그죠? 뭔가 빛이 오잖아요. 그죠? 그럼 빛이 온다라는 게 빛 에너지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조금 약간 과학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현상이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몸에서 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체온이 있어요? 체온이니? 네. 체온. 네. 그래서 체온이 있는데, 내 몸에서 열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열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빛이에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빛나는 존재예요. 여러분 밝아요. 네. 근데 내가 모르죠. 네. 여러분 밝은지를 내가 왜 모를까요? 여러분 이렇게 밝았는데, 네, 내 눈이 가시광선만 감지해서 그래요. 사람의 눈은 뭐만 감지해요? 가시광선을 감지해요. 볼 수 있는 광선 그래서 가시광선이라고 하잖아. 근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어떤 외계 생명체가 적외선으로 뭔가를 바라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밝은 존재예요. 되게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 몸에서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적외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체온이 있으면 어떤 그 온도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특정한 파장 영역의 광선을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그때 배웠을 건데 우주할 때 여러분 우주 공간이 되게 차갑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가지고 왜 2.7켈빈 정도의 온도에 해당하는 애가 내놓는 에너지 광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애들은 전부 다 뭘 내놓습니까? 이렇게 자기 고유의 파장에 해당하는 광선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 광선을 어떻게 보면 이걸 비대너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구별하기로 했냐 하면 이 열 에너지라는 건 물체의 움직이는 정도에 해당하는 걸로 구별하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열을 적게 가지고 있다, 이걸 뭘로 구별하니? 온도로 구별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차가운 물체야. 그러면 얘는 열 에너지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뜨거운 물체야. 열 에너지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그럼 차가운 물체랑 뜨거운 물체의 차이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물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애는 차갑고 어떤 애는 뜨겁다?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분자들의 운동성하고 상관이 있어. 그래서 분자들이 운동성을 작게 가지면서 잘 안 움직이고 있을 때, 운동성이 작을 때가 온도가 낮은 상태야. 다시 말하면 열 에너지를 적게 가졌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 방식의 문제야. 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여, 되게 활발하게 움직여, 이거는 얘가 뭐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뜨거운 온도로 표시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구별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거 언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최근에도 온도라는 걸 굳이 우리가 야 뜨겁다 차갑다, 사실은 이게 사람이 뜨거운 거랑 차가운 것을 감지하는 것을 적외선의 형태로 주로 감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시광선을 주로 보지만 우리 피부에서 느낄 때 얘가 따뜻하다, 차갑다, 이거는 뭘로 감지를 하냐면 적외선으로 주로 감지합니다. 그런데 X선이 훨씬 에너지가 많거든요.
근데 X선이 여러분들 몸에 싹 지나가면 사실 난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근데 X선이 에너지가 대단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태양이 이런 것까지 얘기해도 되나 보고 싶다. 네. 태양이 흑점 개수가 증가하잖아요. 흑점이라고 아세요? 네. 흑점이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까맣게 보이는 때인데 사실은 그때 태양은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때입니다. 태양이 활발하다고? 태양이 활발한데 오히려 태양의 흑점 개수가 늘어나요. 까만 부분이 늘어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그때 태양에서 무슨 영역의 빛을 오히려 더 방출하냐면 X선 파장의 빛을 훨씬 더 많이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태양이 뜨거워진 거야? 차가워진 거야?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자, 다시 태양이 훨씬 더 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해. 그러면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한다는 거지. 그럼 더 많이 방출하는데 이때 나오는 빛의 형태가 무슨 형태냐면 X선으로 방출을 한단 말이야. 가시광선보다. 네, X선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거 태양이 더 뜨거워진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오히려 까만 부분들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흑점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저걸 온도가 오히려 낮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실제로 온도가 낮아진 것처럼 측정돼요. 그거는 가시광선과 적외선으로 주로 측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체계를 다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할 짓은 아닌 것 같고 네, 후세의 과학자들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여러분들이 할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체계를 조금 달리 잡아야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형태로는 열 에너지란 어쨌든 물체의 활발한 움직이는 정도, 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이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열 에너지, 물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진동이나 떨리는 거 또는 분자들이 실제로 운동하는 이런 거에 대한 에너지로 물체의 온도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 이런 거를 뭐라고 통칭한다? 열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물체의 차가운 물체가 열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는 거고 뜨거운 물체는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다. 요 정도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빛 에너지는 말 그대로 가시광선을 주로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빛 에너지가 사실 적외선도 빛 에너지고 네, X선도 빛 에너지고 뭐 그렇긴 한데 네, 빛은 어떤 빛의 파동, 정확히 말하면 전자기 파동에 의해서 하는데 이때 열 에너지랑 빛 에너지가 살짝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빛 에너지는 특히 빛은 전자기 파동이에요. 전기와 자기로 이루어진 파동이기 때문에 진공을 그대로 지나갑니다. 진공을 지나가는데 열이 전달되는 방향은 복사의 방향으로 복사는 지나갈 수는 있지만 보통 열이 전달될 때 물질이 물질로 손에 손잡고 떨림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고 혹시 아세요? 전도? 네, 야 교회 가자 뭐 이런 게 전도가 아니고 네, 그런 전도도 있지만 네, 어떤 네, 금속 쇠꼬챙이가 있는데 금속 쇠꼬챙이에다가 한쪽에다가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했더니 얘가 뜨거워지더니 옆에를 계속 때려. 야 나만 떨릴 수 없다 너도 떨려라 뭐 이러면서 계속 떨려 그러면서 떨림이 계속 쭉 전달되면 여기까지 열이 이동을 하잖아. 이렇게 열이 전달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빛이 전달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빛 에너지랑 열 에너지를 그 정도로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사실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좀 어려워. 네. 너무 깊게 파진 않을게요. 그 다음 되게 뭉뚱그려서 해놨는데 화학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화학에너지는 뭐냐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그냥 다 통칭해서 화학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내 목소리도 내고 하여튼 움직임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난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힘을 내고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도 니네 그거 아니야? 공부하면 네가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잖아. 네, 공부 진짜 열심히 하잖아. 머리에서 열 난다. 거짓말 아니다. 네. 공부 진짜 열심히 하면 머리에서 막 열이 막 올라와요. 막 네. 보입니다 진짜로. 네.
정말 머리를 많이 사용할수록 머리에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네. 머리 식혀야 돼요. 네.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머리를 식혀야 됩니다. 네. 머리를 좀 차갑게 만들어주고 막 이래야 돼.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이 에너지 어디서 나왔니? 라고 물어보시면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해줬냐? 대답 좀 해줘라. 세포호흡. 네네네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밥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을 먹어서 그 밥을 먹은 양분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에너지를 추출해낸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거거든. 결과적으로 내가 먹은 밥이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바로 화학 에너지라는 거야. 근데 이것만 화학 에너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상, 우와 책상 이거 탈까 안 탈까? 불 붙이면 타겠죠? 나무니까. 그러면 나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뭡니까? 화학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다 뭐라고 부르는 거야? 화학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석탄이나 석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탈 수 있거나 아니면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애들인데 그게 하필 물질 속에 들어있었을 때는 뭐라고 부른다? 화학 에너지라고 한다. 그 다음 전기 에너지는 뭐 이건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전기 모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고 특히 전자의 흐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얘가 뭐 저항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열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빛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기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 에너지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소리 에너지. 소리 에너지는 지금 얘들아 내 목소리 들리니? 잘 들려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말할 때 이 공기의 진동이 여러분들 귀에 전달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소리 에너지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 이제 나중에 저기 그 물리학 1에 나오는 얘기야. 2학년 물리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좀 미리 당겨 봅시다. 여러분. 대학생들이 그렇게 짜증나하는 연력학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연력학 법칙이 뭐 영법칙부터 있는데 네, 그 영법칙은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유명한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1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을 오늘 얘기를 할게요. 이거 워낙 유명한 얘기라. 네. 연력학 제1법칙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어떤 공간에 있는 어떤 개라는 공간이 있을 때 아니면 우주라는 개라도 상관없어. 네. 모든 에너지의 합이 총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의 합은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얘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 왜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웠잖아요. 공기의 저항이나 마찰이 없으면 무슨 에너지가 보존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그랬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 있던 애가 쭉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뭐가 자꾸 늘어나?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잖아. 그런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합치면 항상 어때? 일정한 값을 가지잖아. 그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렇게 불렀어. 근데 만약에 혹시 그때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돼? 자, 공이 굴러가고 있는데 굴러가다가 점점 마찰을 받아서 섰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사라졌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형태로 바뀌는 거냐면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열로 바뀌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볼까? 그럼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 그거 보존될 거예요. 항상 일정하겠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의 형태가 조금 다르더라도 이 에너지를 전부 다 합친 값은 항상 뭐하다?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총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총에너지 불변의 법칙은 다른 말로 어떻게 했냐면 에너지라는 것은 생성이 불가능하다. 생성되지 않는다. 즉 에너지 여러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 지금 에너지를 얘들아 힘을 내 에너지를 내 뭐 그런데 에너지 못 만들어요. 심지어 에너지 소멸
없애는 것도 안 돼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 지금 막 에너지 쓰고 있으면 에너지가 막 자꾸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에너지는 뭐만 가능하냐면 전환만 가능해요. 즉 지금 제가 말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지금 열내잖아요. 열을 내가지고 자꾸 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니 열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열을 다 합치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의 형태를 자꾸 바꾸고 있는 거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먹었던 밥, 그 안에 있었던 화학 에너지를 세포 호흡을 통해서 ATP로 ATP. 자세하게 가지 말자. 그래서 어떤 내 몸 안에서의 어떤 생체 에너지의 흐름으로 바꿔주고 그 생체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리도 내고 몸도 움직이고 머리도 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소리 에너지로 바뀌었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또 열 에너지로 바뀌지 이러면서 에너지는 뭐만 가능하다? 전환만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나 에너지가 필요해 라고 하시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말 이해했니?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전기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전기 에너지로 바꿀 수만 있을 뿐이에요. 갑자기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의 총 에너지는 불변한다. 야, 그러면 에너지가 소멸이 안 된다면서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잖아요. 단지 형태가 바뀔 뿐이지. 그지? 그러면 에너지 펑펑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한번 써봅시다. 이러면 안 돼요,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연력학 제2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어렵게 쓸까 쉽게 쓸까? 일단 어렵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해요. 어디서 좀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 엔트로피라는 말이 엔트로피라는 말이 이게 졸리는구나. 살짝 어디 맞춰볼까? 자, 엔트로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무질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질서도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질서 있는 상태가 있고 무질서한 상태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입자들이 모여있고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는 질서 있는 상태이고요. 막 흩어져 있는 상태는 무질서한 상태예요. 그런데 자연계의 에너지가 전환될 때는 항상 방향성이 있는데 이 방향성이 뭐가 증가하는 방향이래요? 무질서함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전환될 때마다 자꾸 뭐가 늘어난대요? 무질서함이 늘어난대요 라는 뜻인데 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음식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가 있었어. 근데 이 화학 에너지가 사실은 모여 있었잖아요. 그럼 되게 질서 있는 거예요. 모여 있을 때는 뭐라고 한다고? 질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제가 먹어가지고 지금 막 일을 하면서 소리도 발생하고 열도 내고 이러다 보니 했더니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게 자꾸 어떻게 됩니까?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도 자꾸 어떻게 됩니까? 퍼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는 형태로 자꾸 전환된다는 거예요. 물론 흩어지는 것 중에 일부를 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예를 들면 증기기관차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증기기관차. 혹시 증기기관차라고 아시죠? 그래서 증기기관이 있는데 이 증기기관의 힘으로 열차를 움직이겠다라고 하면 원래 증기기관차는 물을 데펴가지고 그 물이 삐익 하면서 뭔가 톱니바퀴 같은 거 돌릴 거 아니야. 그 돌리는 거를 쭈르르 톱니를 여러 개 연결을 하다 보면 그 육중한 증기기관차가 열차가 증기의 힘으로 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운동 에너지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좀 질서 있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증기기관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열 에너지부터 출발이 아닌 거죠. 뭐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증기관차를 가동하려면 석탄이나 석유 혹은 나무라도 태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화학에너지 형태로 있던 애가 무슨 형태로 잠깐 바뀐 다음에 열에너지로 바뀌고 그 열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증기기관차의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 근데 이 과정에서 열에너지로 있었을 때 이 열에너지가 자꾸 흩어진단 말이에요. 즉 석탄이나 석유가 처음에 화학에너지가 있었는데 이 화학에너지가 고스란히 증기기관차의 운동에너지로 다 가는 게 아니야. 전부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어떻게 됐었죠? 주변으로 자꾸 흩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전환할 때마다 자꾸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흩어지는 형태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다른 예, 네. 요새 여름철이잖아요. 네, 냉장고를 딱 열었어요. 네, 냉장고를 딱 여니까 일단 먹는 건 둘째치고 그 냉장고 안에서 시원한 그 냉기가 딱 나오잖아요. 얼마나 시원해 여름철에 딱 열면. 그럼 냉장고만 계속 열어두고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잖아요. 계속 열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렇죠. 엄마한테 일단 등싸개를 맞죠. 네. 전기세가 엄청 나가는 거죠. 네. 근데 그거랑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전기세는 둘째치고. 좋아, 전기세 내가 다 부담해줄게. 냉장고 계속 열어놔봐. 어떤 일이 일어나? 아니 나한테 줘요. 네, 더 이상 냉장고가 네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가 아니고 히터로 바뀝니다. 응? 자, 냉장고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똑같은 스타일인데요. 안쪽에 있었던 공간에서 열을 흡수해요. 냉매라는 애들이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흡수한 애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냉매를 사용하는데 이 냉매라는 애가 액체 상태로 있던 애가 기체 상태로 바뀌면서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체 상태로 바뀐 애를 어디로 갖고 가냐면 바깥쪽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에어컨에선 실외기 쪽으로 가져갑니다. 냉장고에선 냉장고의 뒷판으로 가져갑니다. 냉장고의 뒷편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 기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모터를 이용해서 압축을 해요. 압력을 줘가지고 압력을 주면 기체가 공간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강제적으로 액체로 바뀌어. 그래서 이때 압력을 주면서 여러분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뜨거워지니까 주변보다 온도가 더 올라가요. 이때 뜨거운 애 쪽에서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는 거죠. 이해했니?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열을 흡수를 해가지고 됐던 애가 저 바깥으로 가가지고 저 밖에서 기체를 액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뜨거운 액체가 생기니까 이 뜨거운 액체가 주변으로 열을 방출하고 그거를 다시 식혀가지고 안으로 갖고 오면 또 여기서 열을 흡수해서 기체로 바뀌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근데 이때 정말 바보 같은 예전에 어떤 기사가 났던데 근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실외기를 실내에다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실외기를 실내에 설치하면 실내에서 흡수한 열을 쭉 가져가서 실외기에서 방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 고스란히 됐으니까 방해 온도가 그대로 있고 그냥 전기세만 나가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실외기를 안에다 설치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기세 낭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실외기에서 아까 무슨 짓을 했었죠? 기체를 액체로 바꾸기 위해서 뭘 했어요? 모터를 돌리잖아요. 그럼 이 모터를 돌릴 때 전기를 사용하지 않니? 이 전기를 사용해서 얘를 압축하면서 거기서 마찰이 발생하지 않겠냐? 그러면 소리도 나지 않겠냐? 이러면서 거기서 열이 더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실내기에서 흡수한 열량보다 실외기에서 방출해야 되는 열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누구 때문에? 모터가 돌아간 것만큼 더 방출해야 돼요. 즉 냉장고도 마찬가지야. 냉장고 안쪽 공간에서 열을 흡수를 해서 냉장고의 뒤편으로 방출을 해줘야 되는데 안에서 흡수한 열량에다가 뒤편으로 방출하는 열량에는 뭐가 더 보태지냐면 그 냉장고도 모터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냉장고 돌아갈 때마다 잉 소리 나잖아요. 네,
이 소리 에너지라든지 뭐 그 모터에서 발생한 마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냉장고 뒤편으로 더 방출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냉장고는 계속 돌아가겠죠? 그럼 돌아갈 때마다 그 냉장고가 뭐를 계속 사용합니까? 전기를 사용하네요? 그러면 그 전기를 사용한 것만큼 냉장고 뒤편에서 열이 더 발생하겠네요? 앞에서 흡수한 것보다 더 발생할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냉장고는 전기를 이용해서 열을 발생하는 히터로 바뀌어버려요. 지금 말 이해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에너지가 전환된다라는 건데 좋아요. 이제 앞으로 갈게요. 다시. 네. 그래서 여러분 결론 에너지는 뭐만 가능하다? 새로 만들어내는 거, 창조해내는 거 안 된다. 사라지게 만들 수도 없다. 에너지는 오로지 뭐만 가능하다? 전환만 가능하다. 내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 다른 데서 갖고 와야 돼. 다른 형태를 갖고 와서 그 에너지를 전환시켜줘야 돼. 그런데 이런 전환 과정에서 뭐가 자꾸 증가한다? 에너지가 자꾸 흩어지는 형태로 바뀐다. 네. 그래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형태로 바뀐다. 네. 라는 거고요. 네. 에어컨 바람만 꺼주시면 네. 아, 바람이 쓰는? 네. 24? 아까 몇 도로 마셔놓은 거야? 좀 줄지 않을까? 그냥 앉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네, 예뻐 보여요. 네. 자, 뭐 하려고 그랬지? 네. 앞으로 다시 가가지고 이번엔 뭘 볼 거냐면 네. 우리 거기 보기 전에 잠깐 좀 생각 좀 합시다. 여러분 지금 인류가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의 에너지가 뭐예요? 전기. 처음부터 답을 맞춰버리면 조금 헤맬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요 지금 중간에 뭐가 껴있냐면 어떤 다른 데서부터 온 에너지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전기로 바꾸는 에너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네, 우리가 거의 지금 뭐를 되게 많이 사용하냐면 전기 제품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뭐 네, 등도 그렇고 에어컨도 그렇고 네, 다 전기 제품이잖아. 심지어 여러분 네, 영환쌤이 좋아하시는 네, AI도 전기를 무진장 사용하는 애거든요. 네. 요거 좀 문제예요. 나중에 여기 뒤에 가서 또 한번 얘기할 것 같은데 과학기술이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에 AI가 나옵니다. 근데 이 AI의 가장 커다란 단점이 뭐냐면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네, 그래서 AI를 사용할 때마다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안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류가 상당히 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뭐의 사용량이 늘어나요? 전기에너지의 사용량이 늘어나요. 근데 이 전기에너지를 네, 만들어내는 것을 다른 에너지로부터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발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전. 그러면 다른 형태의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에너지로 바꾸는데 자, 이 발전 방식을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대답해요. 자, 일단 우리나라 기준으로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의존하고 있는 발전 방식은 무슨 발전일까요? 수력? 조력. 태양판. 화력. 화석. 아직도 우리나라가 화력 발전의 6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60%를 아직 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화력 발전에 의존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자주 놓치는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한국전력이라는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이 생산한 전기 얼마 만에 났어요? 일주일. 하루. 1시간 안에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실시간으로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 짓을 안 하냐면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이 생산한 전기를 충전지 같은 데다 저장해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다 여러분들한테 다 전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다 전달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그만큼 한전에서는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전기를 계속 똑같은 양을 사용하는 건 아니잖니? 어떨 때는 에어컨을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불을 켜기도 하고 켜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지금 여름철이니까 언제 그 전력 사용의 피크냐면 난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전력 사용의 피크예요. 에어컨 때문에. 근데 오후 4시를 딱 넘어가면 네, 우리 학원에서 또 피크가 돼요. 네, 막 불도 켜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학원 에어컨 다 꺼요. 불도 다 꺼요. 네, 다 퇴근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 사용량이 쑥 줄어들잖아요. 그럼 한전에서 계속 발전소를 돌려야 되니?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발전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껐다 켰다를 조절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좋은 형태가 바로 화력발전이에요. 그러니까 화력발전은 석탄, 석유 태워가지고 증기해가지고 발전해놓고 네, 필요 없으면 또 껐다가 다시 켰다가 네, 뭐 저 난로 피우듯이 네, 뭐 껐다 켰다 하면서 네, 그 발전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60% 정도는 화력발전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어떤 발전이 있을까요? 수력발전. 네.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한 5%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네. 그 댐 같은 거 지어가지고 댐에서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화력발전은 잠깐만. 화력발전은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지? 석탄이나 석유 가지고는 그렇죠. 네, 화학 에너지였죠. 석탄, 석유의 화학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거였어요. 그럼 수력발전은 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일단 돌리는 거긴 한데 이것도 정확히 보시면 물의 운동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어? 높은 곳에 있었던 물이 내려오면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물의 위치 에너지. 그냥 이게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구별하시기가 뭐 하시면 그냥 합쳐가지고 뭐라고 불러도 된다? 물의 역학적 에너지. 이래도 되는 거죠. 네. 또 조력. 오, 네. 조력 발전이 있어요. 네. 조력 발전. 조력 발전도 물 가지고 하긴 하는데 이건 바다죠. 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바닷물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긴 한데 이 운동 에너지가 왜 생겼냐라고 하시면 조수간만은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지구가 6시간 간격으로 만조랑 간조가 생기는 거잖아. 네, 그래서 육지가 있고 이쪽이 바다인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조력 발전소를 지어요. 근데 조력 발전소는 일종의 댐이에요, 댐. 근데 바다에 건설하죠. 네, 바다에 이렇게 딱 건설을 해주면, 자, 이때가 만조예요. 만조가 뭔지는 알죠? 네, 그래서 만조가 됐을 때 물을 가둬놓고 여기 이제 구멍을 여기 밑에다 뚫어놓는데, 그럼 물이 쫙 왔겠죠? 그래놓고 문을 닫아요. 문을 닫은 상태에서 기다리면 6시간이 지나면 지구가 90도가 움직이면서 뭘로 바뀝니까? 간조로 바뀌겠죠? 네. 그림 안 그려도 되죠? 잠깐 그립시다. 네, 지구가 있는데 물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 다리 이렇게 물을 땡기면서. 네. 그러면 사람이 여기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만조가 되는 거고, 사람이 여기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간조가 되는 거고, 다시 얘가 이렇게 또 지나가가지고 여기 가면 또 다시 뭐가 되는 거고, 만조가 되고, 또 다시 간조가 되고, 그죠? 난 간조에서 만조로 갈 때 물이 차오르는 현상은 뭐라고 부르고? 요거 밀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간조는 물이 얕다라는 거고, 요게 간조이고, 요 물이 올라왔을 때를 만조라고 하고, 물이 차오르는 현상을 밀물이라고 하고,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물 2번 있고, 요게 다시 밀물이겠지? 그 다음에 또 다시 뭐가 될까? 썰물이 또 되겠지? 네. 그래서 하루에 밀물 2번, 썰물 2번, 간조도 2번, 만조도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하루 단위로 변합니까? 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지구가 자전을 해서 그래요. 네, 그나마 요 조력 발전이 발전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조력발전소에서 우리는 네, 하루 동안 전기를 얼마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요 값이 잘 안 바뀌어요. 왜? 어차피 이건 천문학적인 변화잖아. 그러니까 밀물 썰물 생기고 간주 만주 생기는 건 이건 천문학적인 변화예요. 네. 달을 어느 날 없애지 않는 이상 이거는 안 바뀝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해수의 운동 에너지 즉 결과적으로는 얘는 네, 간만의 차?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조수? 네,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하는 건데 이 조수 간만의 차는 왜 생기는 거냐면 기조력이라는 것 때문에 생겨요. 기조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통합각 원책에서 배웠을 때는 조력 에너지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네, 기조력을 뭐라고 불러요? 조력 에너지. 근데 이왕 설명한 김에 하나 더 설명합시다. 조력 발전이 있고요. 사실 조류 발전도 있어요.